그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길을 걷고 같은 규칙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오늘도 인생을 끝낼 결심을 합니다. 오베라는 남자는 겉으로는 까칠하고 완고한 노인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실 이후에도 다시 삶과 연결되는 한 인간의 회복에 관한 소설입니다. 주인공 오베는 아내를 잃은 후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갑니다. 규칙과 원칙, 분노는 그가 세상을 버티는 마지막 방어막입니다. 오베는 모든 것이 원래 그래야 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주차 규칙, 분리수거, 이웃 간의 질서까지 그는 사소한 것 하나도 허투루 넘기지 않습니다. 이 고집스러움은 타인에게는 불편함이지만 사실은 그가 삶을 통제하고 있다는 마지막 증거입니다. 상실 이후의 삶. 오베의 인생은 아내 소냐와 함께 있을 때 가장 빛났습니다. 그녀는 오베의 엄격함 속에 숨은 따뜻함을 이해했고 오베에게 세상과 연결되는 방법을 알려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죽음 이후 오베에게 삶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하지만 번번이 이웃들의 예상치 못한 개입으로 실패합니다. 이 반복되는 실패는 비극이 아니라 이 소설의 독특한 유머와 인간미를 만들어냅니다. 까칠함 뒤에 숨은 선함. 이웃들은 오베를 까다롭고 화많은 노인으로 보지만 독자는 점점 그의 과거를 알게 됩니다. 부모를 일찍 잃고 불공정한 사회 속에서 손해를 보며 살아온 그는 늘 원칙을 붙잡고 버텨온 사람입니다. 그의 분노는 악의가 아니라 세상이 너무 쉽게 무너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산. 관계는 의지와 상관없이 찾아온다. 이 소설의 전환점은 이웃 가족의 등장입니다. 특히 활달하고 따뜻한 파르바네는 오베의 방어벽을 하나씩 허물어뜨립니다. 오베는 원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를 필요로 하고 그는 결국 그 요청에 응답합니다. 이 과정에서 오베는 다시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됩니다. 삶은 계속된다. 오베는 더 이상 죽음을 향해 달려가지 않습니다. 대신 고장난 것을 고치고 누군가를 돕고 말없이 곁을 지켜줍니다. 그는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 변했습니다. 그는 다시 삶과 연결되었습니다. 오베라는 남자는 말합니다.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은 희망이 아니라 관계라고. 그리고 삶은 우리가 준비되었든 아니든 계속해서 사람을 보내온다고. 이제 오베가 어떻게 외로운 노인에서 누군가의 사람이 되었는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까칠한 노인 한 명이 전 세계 수백만 명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바로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대체 이 책 오베라는 남자의 성공 비결이 뭔지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죠. 이야기 시작은요, 솔직히 좀 어두워요. 주인공 오베는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평생 몸바쳐 일한 직장에선 잘리고 말 그대로 삶의 의미를 다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오베라는 남자, 삶을 끝내기로 마음먹고 아주 꼼꼼하게 계획까지 세웁니다. 근데 참 운명이란 게 얄궂죠. 꼭 그럴 때마다 누가 나타나서 그것도 아주 웃기는 방식으로 방해를 하는 거예요. 자, 바로 여기서부터가 진짜 궁금해지는 지점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암울한 설정의 이야기가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가슴 따뜻한 현상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을 따라가다 보면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에서 뭘 원하는지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책이요, 전 세계적으로 100만 부 이상 팔렸습니다. 이건 그냥 베스트셀러가 아니에요. 거의 하나의 사회 현상이었죠. 대체 이 까칠한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뭐가 있길래 이렇게 다들 열광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모든 현상의 한가운데 딱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바로 오베죠. 이 책의 성공은요, 결국 오베라는 이 독특한 캐릭터를 이해하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하고 또 거기서 끝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오베, 그냥 우리 동네에도 한 명쯤 있을 법한 그런 까칠한 할아버지예요. 그런데요, 그 까칠한 껍데기 안에는요, 요즘처럼 복잡하고 휙휙 변하는 세상에서는 오히려 영웅처럼 보이는 그런 단단한 원칙과 의리가 숨겨져 있었던 거죠. 실제로 비평가들은 오베를 보면서 우리 시대의 돈키호테라고 불렀어요. 세상이 뭐라고 하든, 심지어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비웃어도 그냥 묵묵히 자기 원칙을 지켜나가는 그 모습 있잖아요. 바로 거기에 사람들이 매료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게 뭐냐면 바로 작가의 고백이에요. 작가 프레드릭 베크만이
직접 그랬거든요. 오베라는 캐릭터가 실은 자기 안에 있는 가장 최악의 부분들에서 나왔다고요. 바로 이 솔직한 고백 때문에 자칫 그냥 이상한 괴짜 할아버지로만 보일 수 있었던 오베에게 아주 깊은 인간미와 진정성이 더해진 거죠. 자, 이렇게 매력적인 캐릭터가 있다면 그를 담아내는 그릇, 즉 이야기 자체는 어떨까요? 오베의 이야기가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 마음을 파고들었나? 그 비밀은 바로 이야기가 전달되는 방식에도 숨어 있습니다. 오베라는 남자는 보통 제너럴 픽션이라고 불리는 장르에 속해요. 우리말로 하면 대중소설 정도가 되겠네요. 이게 뭐냐면요. 막 화려한 문체나 어려운 철학 같은 것보다는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와 감정 자체에 집중하는 그런 소설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예를 들어 도너타트의 황금방울새 같은 작품은 좀 분석하면서 읽게 되잖아요. 근데 오베는 그런 게 아니에요. 머리로 분석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슴으로 느끼게 만드는 이야기죠. 쉽고 직설적이고 무엇보다 상처받은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그런 치유의 경험을 주거든요. 바로 이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폭넓은 독자층을 사로잡은 진짜 비결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의 가장 중심에는 구원이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세상에 완전히 등을 돌렸던 한 남자가 주변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고 자신이 가진 것들을 나누기 시작하면서 잊고 살았던 삶의 목적과 기쁨을 다시 찾아가는 정말 감동적인 그런 여정인 셈이죠. 자, 그런데 아무리 캐릭터가 좋고 이야기가 감동적이어도 독자들이 모르면 아무 소용 없겠죠? 맞습니다. 오베의 성공신화 뒤에는요, 이 까칠한 할아버지를 전 세계 독자들과 만나게 해준 아주 똑똑한 마케팅 전략이 숨어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한국 시장 데이터를 보면 정말 재밌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보통 이런 이야기 중장년층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웬걸요? 실제 구매자의 절반 이상이 바로 20대와 30대였습니다. 이건 시장 평균을 훨씬 뛰어넘는 정말 놀라운 수치였죠.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비결은 간단했습니다. 한국 출판사가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버린 거죠. 이 책을 그냥 노인의 감동 스토리로 포장하지 않았어요. 대신 까칠하지만 매력있는 남자, 오베라는 캐릭터 자체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거기에다 젊은 세대들이 열광하는 SNS 입소문 마케팅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그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은 거죠. 오베 이야기의 힘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국경, 세대, 심지어는 책이라는 매체까지 뛰어넘었죠. 스웨덴에서 한 번, 그리고 할리우드에서 또 한 번, 무려 2번이나 영화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바로 그 보편적인 매력을 증명하는 겁니다. 톰 행크스가 주연한 할리우드 리메이크작 오토라는 남자를 한번 볼까요? 현지화를 위해서 몇 가지가 바뀌었어요. 주인공 이름이 오베에서 오토로, 그의 자존심과도 같았던 스웨덴차 사부는 미국을 상징하는 쉐보레로, 배경도 스웨덴의 조용한 마을에서 미국의 공업도시 피츠버그로 옮겨갔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이런 겉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름이 바뀌고 차가 바뀌고 사는 곳이 바뀌어도 이야기의 핵심은 그대로였거든요. 공동체의 소중함, 자신의 원칙을 지키는 삶의 태도,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을 이겨내는 그 모습, 이런 핵심적인 가치들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오베라는 남자에 열광했던 건 그냥 우연이 아니었던 겁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바로 오베가 상징하는 그런 가치들, 그러니까 안정감, 원칙, 그리고 사람들과의 연결, 즉 공동체에 대한 갈망을 이 이야기가 정확하게 건드려준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까칠한 오베 또 오토에게 끌리는 걸까요? 어쩌면 우리 모두가 이 팍팍한 세상 속에서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왠지 든든한 그런 이웃을 마음속으로 찾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우리는 여전히 함께다 라고 묵묵히 행동으로 보여주는 바로 그런 사람 말이죠.